안녕하세요, 김베이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캠을 나왔는데요, 오늘은 캠핑 얘기가 아니라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중고 스타렉스 캠핑카의 구매 가이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 스타렉스 캠핑카 뿐만 아니라 중고로 구매하시는 세미 캠핑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릴 거는, 일단 자기 차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차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결정에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내가 어디를 가느냐,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는 그냥 노지예요. 생노지. 그냥 하천변에 있는 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그냥 생노지인데, 이런 데도 갈 것이냐, 아니면 잘 조성이 된 노지를 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9월부로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법이 시행이 됐어요.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는과 동시에 그런 노지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차장이나. 그래서 노지 차박, 그런데 갈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노지를 많이 찾아다니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곳을 다니시려면 기본적인 2륜 차가 아닌 4륜 자동차로 다니셔야지 문제가 없으세요. 보험을 부르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런 세미 캠핑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침상이나 이런 거를 꾸며서 구조 변경을 하기 때문에 캠핑카로 등록이 됩니다. 캠핑카로 등록이 되면 일단 긴급 구조, 그런 출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긴급 출동을 부르시게 되면 사설을 이용하시든지 비용이 좀 많이 비싸게 됩니다. 이 사륜의 선택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입니다. 구조 변경을 했는데 8륜 자동차가 이 승합 차에밖에 없어요. 그랜드 스타렉스는 화물 밴이 있잖아요. 그랜드 스타렉스도 3밴이 있고 5밴이 있는데, 이 밴 차량은 4륜이 없어요. 승합차에만 4륜이 있습니다. 이게 또 4륜으로 중고로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일반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 4륜이 나오신다 그러면 얼른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스타렉스 차량들은 스타렉스 중고 캠핑카로 만드는 업체에서 대부분 다 매입을 해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변에 중고 매매 자동차 상사에서 그런 스타렉스를 본다면 주의 깊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스타렉스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캠핑카 업체에 가셔서 거기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시면 종류도 많고 사륜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안에도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머리 안 아프게 빠르게 나만의 캠핑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보통 구조 변경 비용,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니까 세금 그렇게 많지 않겠거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조 변경 비용도 업체마다 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똑같은데 구조 변경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거 좀 확인하시고 비교도 많이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차량에 들어가는 거 외에 세금, 보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은 이제 연식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라는 걸 한 번 더 내야 되거든요. 캠핑카로 바뀌면서 개별 소비세를 다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개별 소비세가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생가계로 좀 나옵니다. 보험료는 얼추 비슷하겠네요. 전에 승용차를 끌고 다녔던 SUV를 끌고 다녔던 나오던 비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구조 변경 비용. 구조 변경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조 변경 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부르는 가격이 다 틀려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이랑 뭐 개별소비세 이런 거는 업체마다 다 똑같고요. 거기에 이제 대행료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 변경 비용은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좀 비교 견적을 받으시던지 비교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키로수 오래된 거 말고 이런 거 고민하시고 연식 얼마 안 되고 오래 안 탄 키로수 얼마 안 된 차량을 찾으신다 그러면 점점 선택의 폭은 줄어듭니다. 그거는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오랜 기간 탈지, 아니면 이거를 타다가 또 다른 똑같은 스타렉스 중고차로 또 옮겨 타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신다 그러면 안에 침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시 또 새로운 차에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구조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뭐 키로수가 20만 넘게 탄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주 관리가 잘 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20만이 넘어도 문제없이 잘 굴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환경회관에서 이제 DPF가 달려있는 차량들은 운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길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DPF가 안 달린 차량들은 DPF를 또 지원을 받아서 또 다루셔야 되고, 그런 이제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PF 달려있는 차량서부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안에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캠핑카로 꾸밀 때 몇 인승을 하는 게 좋을까. 제 생각은 2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 차량은 4인승 캠핑카인데 4인승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1열이 3명이 탈 수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2열에 의자 하나, 이렇게 해서 4인승입니다. 근데 12인승은 3인승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11인승은 가운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2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열까지는 다 의자를 띄어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한 게 벌써 10개월째 돼 가는데 2열의 의자 때문에 공간이 많이 죽어요. 그 의자 하나 때문에. 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것 때문에 짐을 실을 공간도 없고 꾸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 옆에 냉장고랑 포타포티랑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는데 꽉 차요. 가운데가 꽉 차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 마저 다 떼어내면 그나마 출입구 공간이 생겨요. 현관같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인테리어를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2인승이나 3인승, 뒤에 2열부터는 다 띄어서 캠핑카로 꾸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뒤에 의자 하나 더 다시 띄어서 다시 또 구조 인승 변경을 다시 바꿔야 생각입니다. 근데 다시 또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다음은 안에 기본 침상이나 실내등, 인산철 배터리, 전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캠핑카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더 편하시니까 일괄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침상만 해가지고 왔고, 나머지 실내등이나 배터리, 전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다른 데서 했어요. 실내등이나 커튼 이런 거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는 보통 이제 이런 캠핑카를 하시게 되면 장기간 차박이나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보통 태양광 시스템을 다는데 뭐 달아도 좋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니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밖에다가 별로 이렇게 노출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캠핑카다 노출을 시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태양광이 안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닝 이런 거를 안 달았습니다.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생각이 있으면 또 달겠죠. 일단은 그런 거를 달려면 다 돈입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차박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전기가 있으면 편안한 점이 많이 있어요. 보통 다 전기기기로 음식도 해 먹고, 어디 산 같은 데 가서도 가스나 이런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음식을 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안전에도 유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자꾸 전기 배터리 시스템을 강조를 하는데 차 안에서 가스불을 켜고 음식을 해 먹거나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좀 안정적인 가스 버너를 사용해서 음식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니까 산발이식으로 생긴 이런 조그만 미니 버너 놓고 그 위에 펠 놓고 음식 해 먹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잠만 까딱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수가 있고요.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도 다루시는 게 좋아요. 추워질 때나 한절기 때나 또 겨울에도 계속 다니실 거면 무시동 히터는 이동형이든 매립형이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유튜버들 보니까 가스 페니터, 등유 페니터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난방을 하시는데 환기가 된다고 한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런 스타렉스들은 공간이 크기 때문에 걷어차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승용차 SUV에 차박 시스템 한 다음에 거기다가 페니터나 그런 거 놓고서 난방을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버리시고 무시동 히터를 구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요. 매립형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비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구매 가이드라고 좀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명이서 어느 곳으로 다니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게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비교도 많이 해보시고 즐거운 캠핑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다른 캠퍼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는 그런 캠핑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시고 깨끗한 자연을 이어가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두서없는 캠핑카 구매 가이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